언니가 방송을 하고 나서 맨날 텔레비를 보거든요, 유튜브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가 얼마큼 들어갔나 하고 이렇게 매일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남편 복을 많이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선생님의 어떤 견해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인물도 잘났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그런데 남편 복이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기가 좀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가 세다는 거는 내가 사주가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잘난 사람이지, 내 잘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편 복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나는 잘하는데 남편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지. 남편 복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 그런 사람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주가 높고 기운이 세고, 그런데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내 고집대로 하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보기에는 남편 복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를 또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잘난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 그럼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럴 적에, 결혼하기 전에 면접을 볼 적에 주위에서 분명히 엄마가 됐든 친구들이 됐든 분명히 말리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럴 적에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로 봤을 적에 판단을 내리는 것을 때로는 무시하면 안 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게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런 단점이 있어도 나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만인 거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홍기가 차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손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 결혼을 좀 늦게 시키세요, 이렇게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해서 너는 결혼을 늦게 하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듣고 왔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야.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긴다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는 게 힘들고, 내가 결혼하는 게 평화롭고 좋으면 내가 팔자 세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지. 내가 뭐 무조건 남편 복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판단으로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혼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 내 판단이라는 게 두루 살피지를 못하고 한쪽에 편중돼서 그냥 하나만 보는 거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럴 적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대립이 생기고 티격태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자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복 없는 거는 어떤 사주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또한도 인간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상태나 본인의 어떤 그 상황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꼭 좀 새겨 듣고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시기나 본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남편 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요거를 조금씩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이 미래는 또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전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요.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하는데, 그 노력하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서 남편 아침상 항상 차려주고, 남편 옷 깔끔하게 입혀서 내보내고, 그렇게 엄청 저는 몸이 약한데도 힘든데도 그렇게 다 한다고, 그게 굉장히 노력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들자면 뭐가 있냐면은, 내 몸이 좀 약해,
약한데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밥상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아침밥 차려서 먹이고 지금 세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와이셔츠도 항상 내가 손수 다려서 이렇게 입혀서 내보내고 내가 내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몸이 힘들어해. 그럼 남편이 보기에는 그거를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기준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냥 그걸 조금 덜 하더라도 말 한마디 조금 용기를 주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런 걸 해준다고 남자들이 좋아하진 않아.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래야지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거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더라도 좀 약간 부탁하는 쪽으로. 살을 썩고 사는 부부다 보니까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는 그게 좀 지시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 뭐 해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자는 그냥 내가 뭐 해줘 이야기하는데 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남자는 그게 꼭 나한테 지시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좀 약간 이렇게 가부장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억압돼서 사는 게 있어요. 자라온 게, 환경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또 학교를 가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약간 억압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뭐 선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고, 항상 뭔가 약간 지시를 받고 약간 억눌려서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집에서도 내가 그런 투로 말을 안 하지만 남자들이 자라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해한다 그러면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한테 좀 거슬리지 않게 하겠지. 아, 남자들은 요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좀 지혜롭게 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뭐 해줘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뭐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항상 뭔가 이해되는 만큼 내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런 걸 조금 이해한다면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게 조금 바뀌어지겠지, 나 스스로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안 돼.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고집 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내 스타일이래.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평생 남편 복 없이 남편 복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 내 입으로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리고 내가 여지껏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내가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랬다면은 조금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뀐다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 원망할 일도 안 생기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